예, 주영진의 뉴스 직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상욱 의원과의 직격 인터뷰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상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도 더우신데요. 저녁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예, 김상욱 의원이 씩씩하게 인사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당명을 앞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했을 텐데 이제 민주당 김상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게 맞죠? 저도 어색해요. 아직 이게 국민의힘이었다가 무소속이었다가 또 예. 이제 민주당이 됐는데요. 저도 아직 좀 어색합니다. 예. 정치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예. 당이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실 당 얘기 나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 그래도 제가 최초 몸담은 당을 위해 역할을 하고 당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하도록 바꿔가는 것이 제 역할이고 의무인데 네. 제 모자람이 많아서 결국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잡지 못하고 한계를 절감하고, 또 그렇다고 잘못된 것에 같이 힘을 보탤 수는 없기 때문에 나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바꾸려는 노력을 제 모자람 때문에 해내지 못한 거고요. 이 실패를 저한테는 큰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국민들을 더 잘 모시고, 정말 국민들을 모시는 데 성공하는, 네. 개인이 성공이 아니라 국민을 모시는 데 성공하는 그런 정치인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김상욱 의원의 모습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때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호소를 했었는데 네. 김상욱 의원이 들어와서 투표하시고 뭐 격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울음을 좀 참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셨던 것 같고 예. 그때 많은 분들이 김상욱 의원이라는 정치인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 1년의 과정, 지금까지 한 6개월,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예. 반년이 그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나름대로 국민의힘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신 겁니까? 물론 뭐 돌이켜 보면 제가 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라고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당연히 제가 모자랐던 부분, 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으로,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당으로 하는 것은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다. 또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는 절망감, 그런 극단적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마지막 몸부림이 지난 4월 말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4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선거 후보, 본 후보 정하기 전까지는 예. 당에서 4가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걸 제 거취를 걸고, 즉 탈당 여부를 걸고 요구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말이었죠. 예. 그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라. 예.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고 민생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님이 진지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시라. 네. 그리고 경선 과정에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야합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책을 빨리 강구하자. 이 4가지 안을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결정하기 전까지 해다오. 안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또 들으면서 적어봤는데 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 충정이란 마음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김상욱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내부에 네. 동료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 의원분들은 탈당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이 당 안에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러고 있을 텐데 왜 김상욱 의원은 당에 가망이 없다고 탈당을 선택했을까? 그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김상욱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사실상 처음에 12월 3일 직후에는 제법 인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점점점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예.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가 들고 나서는 강력하게 당을 통제하면서 확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권성동, 권영세 이른바 투톱 체제, 네, 투톱 체제 쌍권 이후로 체제에서. 투톱 예. 체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어. 투톱 체제 전에는 그래도 야 이거는 잘못됐지 기업 잘못됐어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 해야 해 대통령 빨리 탄핵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동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톱 체제가 되면서 급격히 와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와해 속도가 참 빨랐는데 12월 중순 말 지나면서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아시겠지만은 뭐 조경태 의원님, 저 한지아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정도 외에는 일체 이제 없는 상태까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동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당을 바꿀 수 있는 쇄신의 동력도 없고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저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이 당이 이렇게 되었을까? 본질은 무엇일까? 왜 변화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예. 하게 됐고 그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이 보수의 가치, 국민을 받든다 이런 개념 자체가 당에서 사라졌구나. 그리고 그게 주류가 되었구나.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국민이 도구가 아니거든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당연하겠지만은 정당이 정당의 기능을 해야 되고 국민의 복리와 국가를 지키는데 그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치인이 정치인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해버리면 국민을 도구로 보거든요. 국민을 도구로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죠. 예. 그것보다는 내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집중되고 내가 이권에 개입하는 데 집중하게 네.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다수 주류는 그런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권을 지키는 데 가잖아요. 네. 당권을 지키는 건 하나입니다. 공천받기 위해서요. 공천을 왜 받는데 물어보면 결국 본인이 정치 한 번 더 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영 정치예요. 저는 예. 진영 정치를 싫어합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영 정치야말로 국민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예. 세상에 보수 진영이 어디 있고 진보 진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야 자기들 정치적 유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서 내가 보수 진영이야 진보 진영이야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을 잘 받들고 일 잘하면 박수 쳐주면 되고 예. 국민들을 받들 줄 모르고 국민을 도구로 보면 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진영에 매몰되는 정치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일을 안 해요. 성과가 없어요. 예. 국민들께 일로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진영을 만들어서 진영의 정치로 자기가 보호받고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비겁한 거죠. 그래서 진영 정치의 특징은 없는 적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 반공 하다 안 되니 반중도 들고 오고 상대방은 빨갱이다. 저는 그런 진영 정치를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너무나 비겁한 정치라 생각을 예. 했는데 없는 적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진영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프레임 공격, 예. 인신 공격, 뒷조사, 악마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을 못하게 되죠. 국민들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지에 관심이 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발전적 비판과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국민들이 좋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저건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뒷조사해보니까 저렇던데 그래서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 하는 말이니까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치가 발전을 못하죠. 정치가 국민들 위해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서로 흑색선전 싸우기만 하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영에 갇혀서 싸우기만 한 정치가 되니 국민들도 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선동당하시는 거죠. 일부 국민들은. 그래서 상대가 잘해도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야. 우리가 못해도 우리 편이 못해도 또 표를 줘요. 미워도 어떻게 했어? 우리 편인데. 예. 미웠고 못하면 표를 예. 주면 안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워도 예. 다시 한번 하면 안 예. 됩니다. 밉고 못하면 잘못했으니까 표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잘하면 상대방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국민을 받드는 정당들이잖아요. 잘하는 당에다가 표를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잘하고 주인한테 잘하는,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잘하는 정당한테 표를 먹을 걸 주면 돼요. 근데 네 편 내 편 나눠버리면 국민을 함부로 보고 국민에게 못해도 표를 예. 주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뀌려면 정말 쇄신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런 쇄신 동력이 사라지고 진영 정치에 기대서 지금 딱 선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김 이렇게 되면 안 의원님이 되는 또 거예요. 길게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진영 정치가 싫었고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악마화 이런 정치는 정말 국민을 싫었다. 받드는 정치를 해야 예, 된다는 국민을 겁니다. 받드는 정치. 예. 그런데 김상우 의원은 불과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네. 그 정당 네. 지금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그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네네. 국민의힘의 대표로 울산에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고 네. 1년 동안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오늘 네네. 지역구 유권자분들에게 편지 보내신 게 또 아, 네. 예, 또 사실은 화제가 송구한 되고 있던데. 마음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또 지역구 유권자분들 네. 어떻습니까? 그 오늘 편지에도 좀 사과의 내용이 좀 담겼던 것 같긴 한데. 지역 구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2.3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입니다. 제가 울산 남구를 대표해서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 예. 있는데 내란 세력의 편에 들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으면 그것이 울산 남구민께 모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울산 시민께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 세력 그리고 내란 옹호 세력에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걸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국가를 지키겠다.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울산 남구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울산 남구 시민들 중에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는 분도 계시지만 뭐 생업에 바쁘시고 해서 예. 목소리를 못 내고 지켜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다수죠. 네. 예.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이런 일반 다수의 시민들께서는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지켜져야 한다. 내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예. 느꼈습니다. 예. 다만 강성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일부 소수는 예. 아주 데시벨은 높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내란이면 어때? 쿠데타면 어때? 예. 우리 편이 지면 안 돼. 예. 근데 제가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우리 편이 어딨냐고.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그게 우리 편이 그게 거기에다가 상을 주면 되고 국민을 이렇게 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쉬운 겁니다. 우리 편이라도 못하니까 우리 편을 예뻐해야 돼. 정치에 우리 편, 네 편은 없습니다. 예. 국민이 일단, 주인이시거든요. 예. 김상우 의원이 처음에 고민하다가 탈당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하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당일날 네네. 민주당 입당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네. 자 지역구민들에게는 정말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가망이 없는데 네. 민주당은 김상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가망이 있다. 거대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희망을 봤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극우 정당이 될 가능성 그때 민주당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예. 얘기입니다. 뭐냐면 물론 민주당도 완벽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사실 저한테는 민주당을 선택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더 힘들죠. 여기서는 텃세도 있을 것이고요. 뭐 기존 정당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예. 수 있으니까. 그런데 12월 3일 이후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보수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공정사회, 합리사회, 개방, 자유,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걸 한마디로 한다고 한다면 헌정 질서죠. 그렇죠.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그거를 민주당은 지켜왔고 국민의힘은 파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에서 같이 파괴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고요. 12월 3일 내란 사태로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김상욱 의원의 정치 여정은 여전히 변함없이 국민의힘 그 길 위에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는 사실 제가 국민의힘을 선택했던 이유는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보수당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 애를 쓰는 보수당이라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런 표현 좀 과하겠지만 12월 3일 이후에 보인 당의 모습을 보고 저 스스로는 내가 사기당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예. 어떻게 보수당이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버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해버리고 회복하려고도 안 하고 갈등을 더 조장해버리고 예. 음모론을 펼치고 국민들께 피해를 주고 반성도 하지 않고 예. 이거는 보수당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잖아요. 이제 네네. 지지 유세도 함께 하셨고. 네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던 김상욱이라는 정치인은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민주당과 네네.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네네. 이게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일련의 흐름과 상황, 민주당이 그 내란, 지금 내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란을 견제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어떤 일련의 흐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흐름으로 김상욱 의원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어떻습니까?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죠. 제가 이번에 광주 가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아이고, 예. 정말 제가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고 깨우치고 각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당연하게 있는 민주주의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 광주 가서 많이 울었던 것이 80년 시민군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예.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각성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 전에 제가 정말 책임감 있게 하고 싶어서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스스로도 생각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불교에서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을 지우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자 하고 접근을 했는데 예.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나니 제가 가지고 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 부분은 불교의 상 같은 프레임 예. 인신공격 때문에 저도 오염됐더라고요.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분이고 맞는 정책을 얘기했고 바른 길을 얘기했는데 또 무슨 전과자다 뭐다 하는데 하나 열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과대 포장됐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에 희생이 됐거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네. 중요한 건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고쳐져서 더 나은 기능과 거기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한때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최근에 유세하는 것들을 다 챙겨 듣고 보고 하면서 저랑 생각이 완전히 같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같은 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후보의 네.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적이 솔직히 없던 국민의힘에 거죠. 있을 때는 예. 저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12월 3일 이전에는 그냥 묵묵하게 일 열심히 하는 게 제 역할이다 생각하고 예. 있어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싸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김상욱 의원이 개혁신당 또 이준석 후보와 네.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면 개혁신당에 가는 것 아닌가. 네. 그 또 다른 보수의 대안을 자처하고 있는 정당이니. 예. 그런데 결국 김 의원의 최종 선택은 민주당이었다.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 관계와 별도로 좀 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 이준석 예. 의원을 참 좋아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많이 상의하고 또 이준석 후보의 생각에서 제가 많이 배움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수와 진보는 진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진영으로 앞으로도 보지 않을 거예요. 예. 진영 중요한 정치라고. 말씀하신 게 예. 사실은 많은 다 정치학자들이 진영으로 우리 봐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동의할 우리 수 언론들이 없어요. 흔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보수 정당이라는 거죠. 두 정당 모두. 아니요. 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도 아니에요. 이제는 예. 아니다. 근데 보수의 기능과 예. 진보의 기능은 있죠. 예. 그래서 보수의 기능을 하면 보수당인 것이고 진보의 기능을 하면 진보당인데 근데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한 곳에서 다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처럼 둘 다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개혁신당이 그러면 보수의 기능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쉬운 점이 많죠. 예. 그리고 보수의 기능을 책임감 있게 하지 못했다는 점 예. 1번 또 두 번째 하나는 저는 갈등의 정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화합의 정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워가는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개혁신당의 지금까지의 정치는 갈등에 기반한 정치가 많았어요. 예. 저는 갈등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었고 보수의 기능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등등을 구체적으로 방향 잡고 실현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 2025년 사회에서는 민주당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의 개념이란 것도 시대에 따라 상대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는 건 그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요. 1950년도에는 반공 이런 게 예. 보수의 개념일 수 있겠죠.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87년 헌법 체제가 도입되었고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의 가치라는 것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87년 헌법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키는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87년 헌법 체제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의 그 정신이 가장 살아있는 곳이 민주당이죠. 예. 그때 학생운동을 하시고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법치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예. 이 땅에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정신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025년의 보수의 개념은 민주당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공 얘기하는 거는 1950년대 이미 지나가 버린 수구 개념에 불과한 거죠. 알겠습니다. 김상우 의원은 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난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상우 네. 의원이 전혀 다른 정치인이 됐다. 고릴라 게시판 신서림님, 울산 유권자 여러분 훌륭한 인재 발굴하셨습니다. 김상우 의원 응원해 주세요. 초심 잃지 않고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기호윤님, 눈웃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문미희님, 파란색 넥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김 의원님과 인터뷰도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동시에 이런 찬사와 별개로 김 의원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네. 이번의 선택으로 김상우 의원은 이번 선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 지역구의 유권자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정치인 김상욱의 앞날 이 정치적 책임 기꺼이 감당해내겠다 이런 각오에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는 당연히 제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요. 저는 책임 있는 정치 또 비겁하지 않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시작도 또 국민을 받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받드는 정치인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도구로 보는 선거를 도구로 보는 그런 나쁜 정치는 예.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름에서 배움을 얻어가면 충분히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말 바른 정치로 국민들께서 정치 보면 웃을 수 있는 예. 그런 정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상우 의원 아까 말씀하신 그 진영 정치 절대 안 된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어떤 프레임에 가둬놓고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 안 된다. 자, 민주당에 가서도 그런 목소리 계속 내시면은 민주당에서도 또 소수의 길을 가시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그랬듯 민주당에서도 또 그런 길을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힘든 길을 골라서 힘든 가시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느낍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제가 겪었던 상황은
첫 번째는 너무 극단적 상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내 의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통이 결국에는 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이 너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과 지금 이제 소통을 하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상대적으로 서로 간에 생각의 다른 점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지금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예. 저는 뭐 트러블 메이커,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거 싫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안에서 발전적인 서로 생각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싶고 제가 사실 민주당을 선택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땐 더 이상으로 정당의 기능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당 스스로 더 건강해지고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 안에서 견제와 균형, 권력의 사용과 권력의 절제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더 품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을 민주당 안에서 해내야 하고요. 저부터 그런 각성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더 건강하게, 더 민주적으로, 더 균형 잡힌 정당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 거고요.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김상우 의원 지금 방금 하신 말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요. 주영진의 뉴스 직격도 기억하고 있다가 네. 일정 시점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인터뷰할 시간에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주영진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직격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스 직격은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35,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과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해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SBS 러브 FM 주영진의 뉴스 직격. 자, 우리는 여의도 정치 파트너 김상우 의원의 인터뷰에 이어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랜만이네. 조금 전에 김상우 의원 인터뷰하고 나갔는데 두 분 다 인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김현정 의원은 김상우 의원의 입당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셨는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환영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 당에 좀 도움도 되고 사실 지금 이재명 빅텐트 막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수 인사들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하는 게 좀 이어지고 요즘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뭐 그랜드 텐트 뭐 예. 메가 텐트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교도부를 만들어준 역할을 김상우 의원이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소희 의원은 같이 정치했던 김상우 의원의 민주당 입당 뭐 많이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는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좀 시간이 걸렸지만 예.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12월 3일 예.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소장파 5명 의원이 예. 저랑 우재준, 김재섭, 김상우, 김예지 의원 5명이 예. 그 계엄 사과해라. 뭐 개헌해라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도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문자를 받았고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도 연기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같이 활동했던 김상우 의원이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너무 돌발이 많았고 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애당심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을 사랑하니까 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데 동시에 민주당이 잘못을 했을 때는 비판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상우 의원은 민주당 비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네, 그거 보고 저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우리 당 의원님들 많이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엔 대단히 실망을 했고 예. 그리고 뭐 그 울산 지역은 김상우 의원을 보고 뽑아준 거잖아요. 저는 울산 지역 그 유권자들한테는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치인에게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선택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면에서 지역구 유권자분들에게는 배반 행위다, 그렇죠. 배신 행위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뭐 야당에서 여당으로 가는 맞아요. 경우는 뭐 왔다 갔다 많이 하시죠. 봐왔는데 뭐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다 빅텐트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고 또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분들이 또 판단하시겠죠. 네. 김상우 의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 좋습니까? 뭐 분위기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예.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예. 해야 된다 이런 예.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예. 예. 민주당이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에 차 있는 분위기인지 어떤지 궁금해서. 그런 희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진인사 대천명하는 이제 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번 대선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이제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돼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내란 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그 헌정수호 세력이라고 하죠. 헌정수호 세력을 대표하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당선이 되어서 빨리 이제 분열된 국민도 좀 통합시키고 또 민생 경제도 회복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에서 저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소희 의원께는 뭐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지. 이게 웃는 게 아닌 겁니까? 아니면 진짜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예. 네, 뭐 안팎으로 지금 예. 안쪽은 이제 화합을 해야 되고 예. 바깥쪽은 또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예. 되니까 지금 복잡다단합니다.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탈당하셔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고 마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어쨌든 잘 됐지만 예. 그 탈당이 가지고 온 이제 중도층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탈당 시기가 좀 너무 늦어가지고 혹시 중도층의 민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스로가 선택한 탈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거나 출당 조치하는 그 정도의 결연함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의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 그런 의견도 예, 일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후에 진행이 됐고 예. 또 실제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됐는데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 요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예. 반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지점이 예. 조금 안타깝고 동시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지금 달래기 위해서 예.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고 또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내일부터 유세를 시작하니까 오늘부터 아닙니까? 오늘 내일 오후 늦게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예, 예, 오늘부터입니다. 예. 네 하니까 내부를 다지는 작업과 동시에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예. 있죠. 다단하게.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뭔가 원하는 네. 대로 뜻대로 되지는 않는 듯한 아유, 맞습니다. 약간 네. 답답한 분위기. 현실이 그렇잖아요. 네. 보면 네.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돌아가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탈당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 때문에 당에서 상당히 읍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당을 한 것인데 사실은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에서 바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이나 출당 조치로서 아주 명확하게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탈당에 변해서 또 결국은 그 국민의힘을 도와주지 않는 또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탈당한다 그랬어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탈당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예. 이렇게 지지선언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렇게 그 뭐 진정성 있는 탈당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내란 세력들과의 절연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이장 탈당이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실제로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좋게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거로 이제 확인도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 김소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확장 전략을 좀 진짜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내란 이제 부구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통일당 후보와 또는 오늘 김문수 후보 서울 서초 지역에서 유세하는데 예. 네. 사퇴한 자유통일당의 전 정원진. 대선 후보와 우리공화당의 네.
조원진 대표가 뭐 유세 현장에 있었다는 사진이 또 지지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내란을 넘어서 구구 세력들과의 단일화. 그러니까 이건 빅텐트가 아니라 뭐 천막도 안 된다, 빈텐트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는 우텐트 거죠. 오른쪽 뭐 오른쪽 텐트 뭐 이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네. 부산에서부터 예. 시작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오늘자 전 뭐 대표 네. 새우깡 먹을 때가 아니다, 먹을 때가 아니다는 또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실제로 예. 오늘 이제 중앙일보 1면이 예. 마음 뒤숭숭한 부산이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부산에서 먼저 시작하셨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부산하고 예. 이제 대구를 예. 내일 대구입니다. 예. 네. 중요한 거는 대선 후보죠. 예, 대선 예. 후보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도 예. 이제 뭐 중도층이나 부동층이 투표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한 표 한 표 다 끌어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정당의 분위기 여러분께 살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네.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하나 들려드리면 그 현안에 대해서 네.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바를 간략하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짧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짧은 시간이지만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한 얘기입니다. 커피값 120원 이 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론들의 고의적 왜곡이 문제죠. 그리고 정치적 상대들이 또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인가요? 근데 그거를 전혀 논점 다르게 왜곡 조작하고 그걸 또 증폭시키는 일부의 악의적인 일부 언론들. 이런 게 문제죠. 자, 커피값 원가가 120원이다라는 자신의 유세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취하자 자 언론들의 고의적 왜곡이 문제고 정치적 상대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조작하는 것이 문제고 그러면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두 분은 아마 기사로 보셨을 거고 유세 현장에 가서 들어보진 못하셨을 텐데 이 커피값 120원 발언이 담겨 있는 그 얘기를 한 이재명 후보의 이게 군산 유세 발언인지 유세. 그 네. 부분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고 나서 네. 두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가 도지사 할 때 칭찬받는 일은 계곡의 불법 영업을 싹 없앤 거예요.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단 닭죽 파는 거 좋은데 닭죽 한 마리 6만 원씩 받고 파는 거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내가. 싹 정리하자. 이걸 싹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막 오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닭죽을 팔지 말고 커피와 차를 팔아라. 닭 5만 원 주고 해봐야 땀 삘삘 흘리고 막 1시간 동안 구워가지고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 뒷부분 보니까 뭐 유럽의 관광지처럼 산책로도 정비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낚시대회 이런 거 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거 제가 철거하고 비용도 물리고 당연히 형사처벌 그런데 안 하면 형사처벌하고 지원도 안 해준다. 반대로 협조하면 철거 빨리 하고 우리가 돈 다 들여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주고 이 다음에는 커피 얘기는 계속해서 안 나오고 한 더 나오네요. 한 번 더. 네. 주차장 만들고 공용 화장실 다시 하고 그 건물 커피를 팔려면 우중충한 닭죽집이 아니고 깔끔한 카페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다 빌려줬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성과를 얘기하는 그런 유세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먼저 김현정 의원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언론의 왜곡, 일부 언론의 왜곡, 정치적 상대가 조작하는 것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 비판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본질은 그 당시 영상도 제가 봤는데 예. 불법 계곡 정비 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 불법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그 계곡을 점유하면서 이제 뭐 닭고기 이제 를 파는 그 분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저수익 그 고비용 구조로 있는 그런 뭐 닭 그 파는 이런 것보다는 네. 수익성이 좋은 커피 같은 거 팔면은 훨씬 더 여기 계곡을 이용하는 그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오히려 소비도 촉진돼서 수익이 더 많이 날 거 아니냐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다가 그 지저분한 계곡을 뭐 산책로도 만들고 주차장 등도 화장실도 설치해서 유럽처럼 만들자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그 잘한 치적으로 지금 그
평가받고 있는 그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질은 그렇게 그 계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와 거기에서 불법을 했던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바꿔주면서 저수익에서 고수익 구조로 바꿔주는 그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인 것인데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그 120원이 마치 커피의 총 원가가 120원으로 잘못한 것처럼 경제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 또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는 자영업자가 120원인데 예, 폭리를 취하는 자영업자 이렇게 매도하는 후보로 규정하려고 했던 저거죠.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그 120원은 원료 가격이라고 했던 것이고 원재료 가격이라고 했던 것이 그건 그 당시에 가격으로 맞는 얘기인 것은 확인이 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총 원가가 120원 것처럼 잘못 얘기하고 그것을 비싸게 팔았다 하지도 않은 말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보를 그렇게 뭐 그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뭐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으로 매도했다거나 또는 경제관념이 없는 후보로 매도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자, 김소희 의원 발언 다 들어보셨고 김현정 의원 얘기까지 들어보셨어요? 네, 저 발언을 다시 들어도 생각은 변치 않고요. 경제관 이상한 거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실제로 앞단에 지적을 얘기하시면서 사례를 든 내용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워딩 그대로가 그냥 커피 원가 120원이고 이거를 8,000원 만 원에 판다. 실은 지금 8,000원 만 원에 파는 커피 제가 마셔보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커피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소상공인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도대체 현실을 아냐 모르느냐 지금 우리가 커피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황 인식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사례도 잘못 드셨고 실제로 당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은 그럼 우리가 폭리를 취하면 이미 부자 됐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원래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라고 뭐 수정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조작이다, 오해다, 억지다, 뭐 이런 말씀은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사과하십시오라고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폭리를 취하지도 못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인 3대 커피 대장이 있는데 거기 커피값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네. 직장인들도 싼 커피 파는데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신 분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한 번 더 얘기하고 네. 짧게 얘기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거 갖고 자꾸 이슈화시키면 또 불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100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최근에. 그 원인이 다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이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곡 정비 사업은 대단히 잘한 사업으로 그 사업을 잘한 것만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저수익 구조를 고수익 구조를 바꿔주자라는 게 방점이 있는 것이지 무슨 커피 파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팔았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낙선 목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고발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냥 해석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을 고발한다?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시죠. 저희한테 그게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과 도움이 안 될 이재명 것 후보 같진 또 않아요. 고발한다고 무고죄로 저희도 또, 이제 고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고발도 안 했는데 고발했어요. 고발을 하시니까 저희도 고발을 한 거죠. 네. 참 이 선거 때가 되면 말이죠. 양당이 정치의 사법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검찰 경찰 쪽으로 이 정치권이 자꾸 공을 던지는 느낌이 아쉽네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쉽네요. 우리는 정말 상대가 너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한다. 우리는 아니다. 이걸 입증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유일하게 수사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존재하고요. 자, 다음 주제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다 보셨을 텐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비판했는데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후보 부인들 이재명 후보 부인, 김문수 후보 부인 텔레비전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도 다 강하게 비판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내가 좀 전에 봤는데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제가 저 뭐 배우자 토론 얘기해가지고 제가 반농담적으로 제 앞에 있으면 혼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진짜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농담. 자,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제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김소희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준석 후보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이 토론은 성립 안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을 지적했네요. 네, 예.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풀 텍스트 기자회견 풀 텍스트를 예. 한 걸 보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못했고 그 부분을 반성한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동안 대통령 배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리스크가 모든 정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 관리도 이제는 좀 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미국은 배우자의 그 대통령의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정치 선진화를 가려면 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도 그 네.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뭐 성사 가능성과는 별개로 네, 그렇죠. 그런 취지를 이해해달라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것 같고. 네. 예. 저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일단 판을 흔들려고 이것저것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청년 정치인 정말 유망한 청년 정치인 비대위원장 시켜놓고 너무 소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마저 듭니다. 이 대선이라는 게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지 배우자는 아무런 그 공적 권한이 없는데 그 토론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부인들이 이제 뭐 집권을 했을 때 이런저런 문제를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그 논리도 잘못된 것이 그럼 토론을 하면 뭐 토론할 때 내가 주가 조작할 거다. 내가 공천 개입할 거다. 뭐 명품 개입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차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친위적 네. 관리를 엄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것은요. 이런 토론 배우자 간의 토론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을 한 거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그렇습니다. 씨가 네. 뭐 지금 항소심리에서까지 뭐 벌금 선고받고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거 관련해서 아마도 그 부분 갖고 제안을 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국정 개입 의혹 이 부분을 오히려 들고 나오면서 역공을 취하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전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네. 그 사과는 김용태 먼저 비대위원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못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 지적을 하는 것이 결국은 성사되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 김혜경 여사의 그 법과 관련된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내란이란 단어를 쓰면서 아직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아주 말씀을 짧게 잘해 주시니까 제가 또 이해가 속속 되네요.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오늘 안 들려드린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 이준석 후보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얘기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문수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론하는 거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동훈 대표는 뭐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지를 해 주시는데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또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를 합쳐서 열심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아주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와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김문수 후보는 이걸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가 뭐 대단한 거네요.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제 빅텐트 소위 말해서 이제 이낙연 정 총리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예. 단일화가 되면 승산이 있으니까 예. 계속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일단 이번 대선에 출마도 안 하고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네. 후보가 오늘도 그거 구태로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전혀 생각 없다고 계속 선을 긋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그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준석 후보 참모라도 지지율의 변화를 보고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뭐 인터뷰 했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40%라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산이 있을 때만 단일화가 가능하고 본인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럼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가 우리 당의 가장 큰 관건이겠죠. 결국 지지율이 관건이 네, 될 거다 단일화도.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땐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단일화는 난방할 것이라고 네. 생각하는 게 이준석 후보는 지금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선에서 그냥 변죽만 올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도 그 본인과의 김문수 후보의 저 지지율을 합쳐서 이재명을 앞서더라도 안 하겠다고 예, 오늘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했죠. 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저 김문수 후보는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들으면 정말 되게 기분 나쁠 것 예. 같아요. 다른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저 탄핵의 강을 넘지 않은 후보하고 또 내란 구구 후보라고 저 비판받고 있는 김문수 후보하고 본인이 단일화를 했을 때 그 단일화의 효과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원하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들어가는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저는 아예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김현정, 김소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입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